자, 한국사 교과서 42쪽 무신정권 그리고 몽골 침입 얘기를 좀 합시다. 무신정권. 무신정권 등장의 배경에는 그 이전에 있었던 문벌 지배 체제, 이게 동료됩니다. 문벌 지배 체제가 동료되었고, 또 무신에 대한 엄청난 차별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 이자겸의 난이라던가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같은 건 문벌 체제의 동요를 상징한다고 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 문벌 체제를 손보지 못했고, 또 무신들에 대한 차별 대우는 엄청나게 심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무신 대장군 이소웅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왕이 행차를 나가는데 따라 나갔다가 그 왕이 이제 그 무신들의 격투 대회를 열어요. 무신들의 수박 대회라고 하는데, 지금으로 치면 격투 대회입니다. 그 격투 대회를 열었는데 이소웅 대장군하고 젊은 이런 무관하고 둘이 대련을 하게 되는데, 젊은 무관이 이겼어. 그래서 이소웅이 이렇게 도망을 가는데 패했는데, 그때 문벌 출신이었던 젊은 이 문관이 한 명 내려와서 대장군의 싸대기를 때립니다. 뺨을. 자, 이게 무신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 자기들의 최고 높은 대장군이 뺨을 맞은 거죠. 그 정도로 무신에 대한 차별이 심했고, 문벌들의 그 행포가 너무 심했어요. 결국 무신들이 폭발합니다. 왕이 문벌들을 이끌고 보현원이라는 절로 행차를 했는데, 그때 정중부 이의방 같은 사람이 무신 정변을 일으켜요. 칼을 뽑고 문신들을 싸그리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고려의 모든 권력을 장악합니다. 이때 이들이 권력을 장악했던 기구가 중방이라는 기구인데, 이 중방은 정중부 이의방 같은 사람들이 새로 만든 기구는 아니에요. 그 전부터 있던 기구예요. 고려 초부터 있던 기구인데 무신들만을 위한 기구였거든. 그래서 이들은 그 중방 중심으로 권력을 장악했다. 근데 이 중방 체제일 때 이의방에서 정중부에서 경대승에서 다시 이의민이라는 사람으로 권력이 계속 바뀝니다. 특히 이의민이라는 사람은 신분이 되게 낮았어요. 신분이 낮은 노비 출신인데도 고려 최고 권력자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권력이 계속 바뀌다가 이의민을 쳐내고 등장한 게 최충원이라는 사람이에요. 최충원은 중방 체제는 안 된다. 중방에 있으면은 무신들이 계속 싸우고 거기서 문제가 생기니까 새로운 기구, 교정도감을 설치합니다. 자, 최충원은 이의민을 제거하고 앞에 있던 이의민을 죽이고 자기가 모든 권력을 장악했는데, 교정도감이라는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 이 교정도감은 중방하고 다르게, 기존의 중방은 무신들의 회의 기구에서 서로 마음에 안 들면 칼 뽑고 싸우는 게 일이었는데, 교정도감은 그냥 최충원 한 명에게 이렇게 좀 충성을 다하게 만들었어요. 이걸 통해 권력을 장악하고, 그리고 도방이라는 사병 집단을 설치. 이 도방은 원래 여기 앞에 있는 경대승 때 만들어진 건데, 이거를 다시 부활시킨 거예요. 폐지됐던 걸 다시 부활시킵니다. 자, 그 이후 최충원은 안정적인 교정도감 체제를 통해서 자기 아들한테 물려줍니다. 그러니까 이의방, 정중부, 경대승 다 아들한테 못 물려줬잖아. 최충원이 처음으로, 무신 집권자 중에 처음으로 아들에게 물려줍니다. 최우라는 사람인데, 최우는 교정도감에다가 더 나가서
조정의 인사권, 관리, 임명, 그 제도, 그 권력까지 모두 장악을 하기 위한 정방이란 기구도 만든다. 교정도감과 정방. 최후는 이때 야별초라는 그 치안 유지를 위한 부대도 창설을 해요. 그리고 최후 때부터 최씨 무신 정권이 유지가 되다가 그 다음에 뭐 김준, 임현 이런 사람들 등장하는데 그건 조금 이따 교과서에서 좀 볼게요. 최후 때 교정도감과 정방이다. 그런데 이 무신들이 정치를 잘 했으면 좋았을 거야. 그 전에 문벌들과 우리가 다르다 하면서 정치를 잘 했다면은 고려가 참 좋아졌겠죠. 하지만 무신들은 자기들끼리 권력 다툼을 벌이고 그리고 백성들에 대한 수탈을 계속했어요. 그 이전에 있었던 문벌 세력하고 무신이 바뀐 게 하나도 없어. 자, 이렇게 되자 이 수탈에 대한 저항으로 농민들과 또 다른 그 사회 하층민이었던 천민 세력들의 저항이 시작됩니다. 자, 대표적인 사건 몇 가지가 있는데 좀 기억을 해볼게요. 망소이의 난. 이 사람들은 공주 명학소에서 난을 일으켜요. 자, 명학 소지 소. 우리 앞에서 했어요. 향, 부곡, 마지막 하나가 뭐였다? 소. 그치. 향, 부곡, 소 중에 그 소입니다. 특수행정구역. 갖은 차별을 당했지.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현, 속현, 향, 부곡, 소 이렇게 있었다. 얘기했었죠. 자, 공주 명학소. 다음 김삼이 효심이라는 사람이 또 난을 일으켰는데 이들은 신라 부흥운동을 벌여요. 그러니까 신라가 망한 지 몇백 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경주 지역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 사람들이 신라 부흥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려가 아직 완전한 통합을 못했다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 최충원. 여기 앞에 최충원 있지? 그 최충원의 노비입니다. 만적이란 사람이 노비 반란. 최충원 노비인데 그 산에 나무하러 왔다가 자신과 그 뜻이 맞는 노비들을 모아서 반란을 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뭐 다 이제 진압을 당하죠. 이런 반란들은. 자, 다음에 몽골 침입입니다. 몽골 침입의 배경은 몽골의 대표적인 인물 칭기즈칸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 사람이 등장을 해서 몽골을 통일하고 세력을 계속 키워나가 몽골 제국이 크게 성장합니다. 그리고 이 몽골이 고려에게 공물을 요구해요. 근데 고려가 처음에 공물을 주다가 몽골의 사신이 고려에 왔다가 그 저고요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피살당합니다. 고려에 왔다가 죽어요. 그러자 몽골이 화가 난 거야. 감히 내가 보낸 사신을 고려에서 죽여? 하면서 고려로 대규모 침입을 해옵니다. 전개. 당시 몽골의 기마병 앞에 전 세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뭐 몽골을 막아치는 나라가 없어. 고려가 몽골과 싸우려니까 몽골의 기마병이 무서운 거지. 그래서 고려의 선택은 몽골군이 기마병은 강한데 바다에선 약하다. 수전에 약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다로 가자. 당시 고려의 최고 집권자는 최충원의 아들 최우였는데 최우가 고려의 도읍지를 강화도, 인천 옆에 있는 섬 알지? 그 섬으로 옮겨요. 근데 문제는 강화도에 모든 국민이 다 들어갈 순 없지. 지배층하고 얘들은 강화도로 넘어갔는데 육지에 남아있는 사람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자, 강화도로 넘어간 사람들은 넘어갔지만 여전히 여기는 침입을 받는 거죠. 자, 이제 몽골과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당시 귀주성에서
박서라는 사람이 승리를 거두었고, 충주성 전투, 여기서 뭐 노비들과 함께 승리를 거뒀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리고 처인성 전투, 여기는 김윤후라는 스님이 몽골의 장군 살리타를 죽이기도 했습니다. 뭐 이렇게만 쓰면은 뭐 되게 우리가 많이 읽은 것 같죠. 근데 그게 아니라 몽골이 쳐들어온 게 한두 번 쳐들어온 게 아니에요. 계속 쳐들어옵니다. 몇 년에 걸쳐서 싸운 거예요. 이게 하루 이틀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이 싸움은 몽골이 고려가 항복할 때까지 계속 쳐들어왔고, 그 사이에 이렇게 몇 번 승리를 거두기도 했던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고려가 불리하죠. 몽골은 날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고 고려는 점점 힘이 빠지는 상태야. 수십 년에 걸쳐 싸웠고 결국에는 고려가 항복을 준비합니다. 마지막 그 당시 고려의 무신 집권자는 이면이라는 사람이에요. 김준 이후에 그 이면이 등장을 해서 무신 집권자 최씨 정권 망했네요. 지금 얘기 들으니 최후였는데 최씨에서 쭉쭉쭉쭉 내려가다가 최씨 끝나고 뭐 김준, 이면 이렇게 이어져요. 좀 이따 다시 보기로 했어, 교과서에서. 어쨌건 이 이면이 항복한다니까 반대를 해요. 그러자 고려 왕이 이 무신 세력을 제거하고 항복을 결정합니다. 무신 정권으로 시작됐던 이 무신들의 세력은 문벌을 끝내고 등장을 했었죠. 약 100여 년간 이어지다가 몽골의 침입으로 결국 붕괴하게 됩니다. 자, 결과 고려가 항복을 하고, 그리고 고려는 다시 강화도에서 어디로? 개경으로 환도합니다. 몽골에서는 고려는 멸망을 안 시켜요. 몽골이 다른 나라들은 다 멸망시켰는데 고려는 어쨌든 끈질기게 버티다가 스스로 항복을 한 거잖아. 뭐 군사 쳐들어오긴 했지만 끈질기게 버티긴 버텼으니까. 그래서 고려 조정을 멸망시키지는 않고 유지는 해줍니다. 하지만 간섭은 하죠. 자, 무신 정권 끝나고 이렇게 환도했는데 우리는 항복하지 않겠다, 끝까지 싸우겠다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을 우리는 삼별초라고 하는데, 삼별초는 항전을 지속합니다. 이 사람들이 강화도에서 또 다른 섬 진도로, 그리고 진도에서 패배하자 제주도로 옮겨가며 저항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삼별초의 항전이에요. 자, 그리고 몽골이 침입했을 때 뭐 많은 문화재가 불탔지만 또 만들어진 문화재가 있어요. 팔만대장경이 이때 완성이 됩니다. 팔만대장경이란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부처님의 힘을 빌려가지고 몽골군을 몰아내자 하면서 만들었던 그런 그 부처님의 말씀, 대장경판이에요. 이런 걸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소실된 문화재도 있죠. 그 앞에서 얘기를 했다시피 그 황룡사 목탑 같은 경우 이때 소실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이제 교과서를 보면서 밑줄을 좀 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